자, 독서 2강 첫 번째 제시문 언어와 사고 능력과 관련된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얘도 모든 제시문은 이제 먼저 A를 설명한다 그랬지. 그래서 동물과 인간을 이제 비교를 해주면서 가는 거야. 동물 vs 인간. 그리고 인간이 갖는 특징이 있을 거 아니야.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언어적 특징이 있고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언어적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고 과정이라고 하는 거, 사고 능력이 있다, 이성적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아주 정교한, 사실 이 제시문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 갖고 기호 체계를 만들어서 사고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에서는 어떤 관념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추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이 고민하거나 추론하는 것이 뭐래? 추상적 사고래. 이것이 추상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이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얘가 고도의 문화를 인간이 고도의 문화라고 하는 거를 형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야. 얘네 두 개가 서로 연관성이 있니? 연관성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이 제시문이야. 그치?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얘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이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능적 분화설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 근데 일단은 첫 번째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대. 연관성이 별로 크지 않아. 그치? 그 이유는 3세가 되면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한 3살만 돼도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할 수가 있대. 그치? 구사할 수 있대. 자, 그리고 전 세계 수천 개의 언어가 존재하는데, 그치? 어른보다 추상적 사고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를 전제한 거냐면, 얘가 어른보다는, 이게 이제 어른이라고 하면, 어른보다 분명히 뭐가 떨어지는 거야. 어떤 게 떨어져? 추상적 사고. 우리 지금 뭘 보는 거야? 사고와 언어의 연관성인데 추상적 사고가 떨어지는데 언어는 안 떨어지는 거야. 언어 능력은 안 떨어지는 거야. 3세면 3살이면 사실 그치. 우리나라로 치면 5살? 그 정도는 이제 말들 다 하지. 그러니까 추상적 사고는 떨어지지만 언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 나냐면 이 연관성이 사고와 언어의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그치? 게다가 여기 이제 나아가서 나이가 들어서 외국어를 배울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그치 투입되는데 어른이 어린아이들보다 인지를 잘하고 뛰어난 사고 능력을 갖추었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사고 능력이 좋으면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사실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어렸을 때 배우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야. 커서 배우는 것보다. 그치? 자, 그래서 언어의 지적 영역을 담당하지 않는 뇌의 특정한 부위에서 관장한다는 생각이 널리 받아들여졌대. 얘 때문에 요런 것 때문에 특정 부위에서 뇌의 특정 부위에서 담당을 한다. 이런 생각이 받아들여졌대. 뭐 구조들 이쁘게 그리자면 이쪽으로 좀 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이렇게 아래로 할게. 편의상. 쭉쭉 아래로 그냥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나온 X가 뭐냐면 기능적 분화설. 그치? 기능적 분화설. 뇌의 기능마다 분화가 되어 있는 거야. 기능적 분화설. 그치? 기능적 분화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인데 이건 진짜 너무 많이 나와서 얘는 브로카 영역하고 브로카 영역. 그다음에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7년 전인가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 제시문에 매번 나오고 많이 나왔었어. 리트에서도 나오고 리트를 반영해 갖고 또 이제 교육청과에서도 많이 나오고 평가원도 나오고 그래서 약간 좀 선생님들 특히 내신을 내신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딱
와 다 알 거야. 그러니까 이따 사례를 통해서 또 배경지식도 좀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브로커 영역과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에 설명에 따르면 왜 브로카냐면 외과 의사 이름이 브로카였어. 그렇지? 그래서 실비우스 열구에 인접한 좌방구 하측 전두엽 부분 브로카 영역. 그러니까 어려워. 사실 사진을 보면 좀 아는데 뭐 우리 사진을 보려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좌우를 일단 나눠줘야 돼. 이건 되게 중요해. 그렇지? 그래서 좌방부 하측 전두엽. 그러니까 뭐 좌반부 이렇게 나누고 아래쪽 전두엽 하측 전두엽이래. 위치가 있어. 그치? 뭐 사진을 준다면 모를까 뭐 그치? 이거 브로카 영역이래. 브로카 실비우스 열구라는 애가 있고 걔 옆에 있대. 실비우스 열구 옆에 있대. 어쨌든 요 부분에 있는 이게 베로카야. 이게 중요한 거야. 베로카 영역 여기에 있대. 자, 그거에 비해서 베르니케는 이제 여기부터 설명을 하니까 그치?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이상이 생기면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문법에 맞는 말을 못해. 문법에 맞는 말을 못해. 그래서 막 조사로 단순한 단어나 막 얘기한다든가 단어를 잘 뭐 예를 들면 열쇠 그러면 열기, 열장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를 막 대는데 정확하게 그 단어를 대지 못해. 근데 그거에 비해서 베로니카 영역은 어디냐면 얘도 이제 위치를 설명하는데 얘도 왼쪽이야. 베로니카도. 그치? 베로니카도 왼쪽인데 얘는 축두엽. 옆으로 붙었어. 옆으로. 자, 베로니카 좌방구 축두엽의 베르니케 영역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은 무의미한 말을 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 무의미한 말을 막 해. 아무 말 대잔치야. 막 떠들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이해를 못해. 이해를 잘 못해. 더 특이한 거는 이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대.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비교 대조되는 거 되게 중요하겠지. 그래서 특히 뭐 사례들 같은 것도 낼 수가 있으니까 얘는 일단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다. 얘는 무의미한 말이다. 실질적으로 사례가 좀 다를 수 있어. 내시면은 그거 좀 요 개념을 통해 갖고 파악을 해줘야 돼. 무의미한 말,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기능적 분화설이 이제 힘을 얻는 거야. 기능적 분화설이라고 한다는 건 서로 연관이 있다야 없다야? 없다야. 그치? 없다야. 사고 능력과 언어가 다른 영역에서 있으니까 그치? 연관이 없다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측위화라고 하는 거거든. 측위화. 한쪽 측면으로 위치한다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서 측위화라고 하는 게 별표 쳐서 어휘로 나와 있어. 개념으로 잡아가야겠지. 내신에서는 요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축이하 개념이 성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왼쪽 언어는 좌방구의 언어는 그치? 언어 중추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고 언어와 관련된 중추는 여기에 있고 그럼 오른쪽에 뭐냐? 언어가 아니라 직관적인 어떤 예술의 영역이다. 뭐 운의 잔해 그래갖고 뭐 그치 5살 때까지는 뭐가 발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기능적인 분화설, 기능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 얘네가 기능적 분화설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약간 덧붙여서 삐뚤어졌어. 오, 그치 돌아왔어. 기능적 분화설. 여기에 덧붙여 갖고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반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반론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윗부분은 연관이 없다야. 그치?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사례들. 예를 들면 언어 중추가 좌방구에 갖고 있는 거. 여기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 좌방구에.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래. 오른손잡이의 97%는 그런데 그치? 그럼 나머지 3%와 왼손잡이의 3분의 1, 3분의 2만 이렇대. 왼손잡이의 3분의 2. 그러니까 대다수는 사실은 왼쪽에 있는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오른쪽에 있거나 양쪽에 있대. 양쪽에 있대.
왼손잡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 게다가 이제 이게 첫 번째 반론이야. 자, 두 번째는 3세 이전에 3세 이전에 브로카 영역에서나 베로니케 영역이 이상이 생긴 애기들이, 그치? 그러니까 왼쪽에 어떤 이상이 생긴 아이들이 3세 이전에서 11세까지는, 그치? 11세까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뭐 여기나 뭐 여기에 똑같은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그 역할을 받아주는 거야. 여기 이제 다쳤으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가 있대. 근데 11세가 넘어가면 확 그 가능성이 떨어진대.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어떤 특정 영역으로 기능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저런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전체가. 그 소리는 뭐야?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과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이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치?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또 하나의 사례는 세 번째 사례가 나오는데 외국어 글씨 크게 써야 되나? 외국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이제 MRI를 찍어봤대. MRI를 찍어봐갖고 이중 언어에 이제 노출되는 애와 안 되는 애. 그래서 이번엔 15세였나? 나이가? 그치? 15살 이후에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애들은 이렇게 뇌를 보면 모국어를 쓰는 부분과 다른 부분에서 외국어를 담당한대. 됐어? 근데 15세 이전 어렸을 적에 모국어와 외국어를 같이, 그러니까 이중 언어를 쓰는 애들은 같은 부위에서 얘도 같은 부위에서 나타난대. 모국어와 외국어가 다. 조금 억울하네. 그치?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이건가? 그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건 요렇게 하는 애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언어 습득 능력이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리고 요렇게 됐을 적에 사고 능력도 같이 좋아지더라는 거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요 사례는 세모인 거야. 역시 뭐를 지지하는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지지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글을 쓴 사람은 연관성이 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가 봐. 비뚤어졌네. 그치? 일자로 쫙 나왔는데 한번 쭉 따라가 보면 이걸 해볼까? 일단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이쪽으로 쫙 언어의 특징을. 자, 그 다음에 언어가 문법을 익히는 게 3세니까 크기를 좀 줄여보자. 펜은 이쁜데. 문법을 익히는 게 3세니까 이런 거야. 사고력은 떨어지는 아이들인데 언어를 획득하고 외국어를 획득하는 데를 오히려 더 잘해.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없다. 왜 연관이 없냐? 기능적 분화설에 의해서 연관이 없다. 다른 언어를 하는 거랑 뇌가 이제 각각 역할이 다르대다. 이제 언어 역할을 하는 데가 이렇게 있다. 언어와 관련 데가. 그럼 다른 영역에서는 사고와 관련된 영역을 할 거고 나눠져 있다. 그치?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첫 번째, 오른손잡이만 그렇지 왼손잡이는 사실은 다른 쪽에서 더 많이 다른 쪽에서도 쓸 수 있다. 두 번째, 다쳤을 적에 3세 이전에는 다른 영역에서 그 영역을 대청해 준다. 그러니까 딱 나눠진 게 아니다. 세 번째, 외국어를 익힘에 있어서도 15세 이후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데 같이 이중적으로 노출된 애들 보니까 같은 데서 나와. 같은 데서 MRI를 찍었더니 막 활성화가 돼. 이해돼?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이런 애들을 봤을 적에 사고력도 같이 좋아지더라. 언어를 어렸을 적에 배운 애들이 사고력도 똑똑하더라. 그러니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 뭐야? 연관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요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특히 요 브로네케랑 브로카랑 베르케가 문법적 요거는 꼭 나올 가능성이 되게 커. 선생님들이 갖고 있어서 요게 되게 중요한, 니들한 눈에는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지만 선생님의
늙은 농부의 징험한 경험에 의하면 얘를 9로 잡아주셔도 좋을 거예요. 왜냐? 내신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국어 선생님들이 이게 있을 가능성이 커. 오케이?